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등장이 불꽃야구 시즌2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 JTBC와 스튜디오 C1 모두 더 이상 상대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2일 현재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발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협상 타결이 아니라 협상이 필요해질 만큼 판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작사였던 스튜디오 C1과 충돌했습니다. JTBC는 제작비가 과다하게 청구됐고 방송사가 투자해 만든 지식재산권과 성과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은 과다 청구는 없었고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모두 JTBC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제작진 교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름과 형식 출연진 팬덤 수익 구조를 둘러싼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스튜디오 C1은 2025년 5월부터 김성근 감독과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불꽃야구를 공개했습니다. 은퇴한 프로 선수들이 다시 팀을 이루고 실제 야구장에서 독립리그와 대학팀을 상대하는 구조는 팬들에게 익숙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TBC는 불꽃야구가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JTBC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JTBC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JTBC와 계열사가 3년 동안 최강야구 제작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C1이 김성근 감독,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기존 인물과 프로그래미사, 온 고객 흡인력을 이용해 후속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이 결정으로 불꽃야구 영상물의 제작과 전송이 제한됐고 공개됐던 본편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JTBC는 법적 우위를 확보했고 불꽃야구는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9일 스튜디오 C1은 가처분이 기존 시즌 영상물에 대한 잠정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 2 제작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JTBC는 바로 다음 날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는 타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 물러서지 않았고 팬들 앞에서는 두 개의 야구 예능이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환점은 김성근 감독이 다시 움직이면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5일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 시즌 2 전 선수단 공개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전 포지션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야구 실력이 있는 누구나였고 2월 23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발 방식도 구체적이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개별 테스트, 3차 자체 청백전을 거쳐 최종 선수단을 구성했고 모든 과정의 중심 심사위원이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공개 모집에는 207명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격수 지원자만 43명에 달해 야수 포지션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을 기록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름값보다 현재의 몸 상태와 경기력을 먼저 봤습니다. 이대호, 정훈, 오재일 같은 프로 출신 지원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와 영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직접 움직임과 타격 수비 투구를 확인했습니다. 시속 145.6km의 강속구를 던진 지원자에게도 즉석에서 기술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단순히 과거 출연진을 다시 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개 선발을 통해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즌1이 최강 야구의 성과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의식해 스튜디오 C1은 선수단 구성부터 새 판을 짰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그 새 판에 신뢰를 부여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은 장시원 PD의 설명보다
김성근 감독이 직접 선수를 고르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 첫 변론이 열렸고 JTBC와 스튜디오 C1은 저작권의 주체와 프로그램 형식의 독창성을 놓고 다시 맞섰습니다. 이어 4월 6일 법원은 스튜디오 C1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만 보면 불꽃자구 시즌2의 앞길은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C1은 이미 4월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첫 직관 경기를 열겠다고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불꽃 파이터즈와 연천 미라클이 맞붙었습니다. 연천 미라클은 경기도 독립야구리그에서 4차례 우승한 강팀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박용택을 1번 타자에 배치하고 이대호를 3번 타자로 내세우는 파격적인 타순을 꺼냈습니다. 선발 이대호는 1회 삼진 2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출발했지만 2회 권도희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불꽃 파이터즈는 0대2로 끌려갔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장면은 5회 말에 나왔습니다. 임태윤과 박용택이 안타로 기회를 만들었고 이대호가 담장을 직접 때리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점수는 2대2가 됐습니다. 이후 불꽃 파이터즈는 한 점을 더 뽑아 3대2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처음 치른 시즌 개막전에서 독립리그 최상위권 팀을 상대로 거둔 한 점 차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실제 선수단과 실제 경기 실제 관중을 통해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후에도 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지민, 김기민, 최현우, 현빈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했고 최종 엔트리는 22명 규모로 공개됐습니다. 5월 17일에는 같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양대학교와 세 번째 직관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7월 12일에도 고척 스카이돔 경기 일정이 잡힐 정도로 시즌 운영은 이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콘텐츠가 공개되며 불꽃야구 시즌2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JTBC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는 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었지만 법적 승리가 곧바로 팬덤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정비한 최강 야구가 기대만큼 강한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방송사가 보유한 이름과 지식재산권만으로 프로그램의 열기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스튜디오 C1은 김성근 감독과 선수단 현장 관중, 유튜브 시청자를 확보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쪽은 권리를 가졌고 다른 한쪽은 사람과 열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JTBC가 원하는 것은 최강야구라는 브랜드와 투자 성과의 보호입니다. 스튜디오 C1이 원하는 것은 불꽃야구 시즌2의 안정적인 제작과 공개입니다. 양측이 끝까지 충돌하면 JTBC는 팬덤 이탈과 제작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스튜디오 C1은 추가 가처분과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 범위와 수익 배분, 출연진과 경기 영상의 권리 프로그램 명칭을 명확히 합의한다면 두 회사 모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면 핵심 의제는 3가지로 압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프로그램 명칭과 형식의 사용 범위입니다. 최강야구의 후속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불꽃야구 시즌2가 어떤 부분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는 과거 영상과 새 경기 영상의 권리입니다. 기존 출연진의 이미지 경기, 기록 편집 방식,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수익 배분입니다. 직관 티켓 광고 협찬, 유료, 다시 보기, 유튜브 수익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결정하지 못하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완전한 화해보다 제한적 합의일 수 있습니다. JTBC가 최강 야구의 기존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고
스튜디오 C1은 선수단과 경기 운영을 독립적으로 이어가되 과거 시즌과 혼동될 표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는 JTBC가 유통과 방송을 맡고 스튜디오 C, 원이 현장 제작을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측은 추가 비용과 불확실성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팬들의 선택도 협상력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야구 예능은 이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독의 철학, 선수들의 성장, 실제 승부의 긴장, 관중의 반응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공개 모집부터 훈련과 경기까지 전면에 선 순간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복제 논란을 넘어 새로운 선수들의 생존 경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법적 판단과 별개로 시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힘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협상설 자체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제작과 전송이 금지된 뒤에도 2026년 2월 207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4월에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가 열렸으며 5월과 7월에도 일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일정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말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팀과 콘텐츠가 됐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공식 협상 발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JTBC와 스튜디오 C1이 이미 합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필요한 조건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207명의 지원자를 검토해 새로운 팀을 만들었고 4월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연천 미라클을 3대2로 꺾었으며 이후에도 직관 경기와 정규 콘텐츠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불꽃야구 시즌2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김성근 감독이 만든 전환점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적 분쟁으로 멈출 뻔한 팀을 다시 선발했고 다시 훈련시켰고 다시 경기장에 세웠습니다. 팬들에게는 돌아올 이유를 만들었고 스튜디오 C1에는 협상력을 만들었으며 JTBC에는 새로운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두 회사가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수년간 프로그램을 지켜본 팬들의 열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에 찾아온 기적은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것도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이 나온 뒤에도 팀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팀의 가장 앞에는 여전히 김성근 감독이 서 있습니다. 그의 등장이 협상의 공식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JTBC와 스튜디오 C1이 언젠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할 이유를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